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중국 여행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듣다 보니까 중국의 외국 관광객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심지어 뭐 분기별로 따졌을 때 한 5만 2천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뭐 분기를 따지면 약 한 370만 명 정도가 중국을 여행을 갔다 하는데 뭐 거의 뭐 6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중국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저는 이제 안 간 지가 거의 뭐 한 8년 가까이 돼서 중국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영상을 올릴 때 이제 뭐 3년 뭐 기르면 뭐 5년 정도 안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영상을 올렸었고요. 그게 벌써 이제 3년이 지났고 또 그 중국이 망하는 이유 중에 이제 불 때문에 망한다. 화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이 이제 과거에 중국의 그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서에 보면 중국이 망하고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좀 올렸는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못 보신 분들 혹시 궁금하면 찾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구은 시대에 또 중국이 불로 망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중국은 화의 기운인데 오히려 더 잘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화생토에서 중국이 더 훨씬 더 파룬 시대보다 구은 시대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중국이란 자체는 나라가 크고 물론 이제 중국에 큰 강이 있죠.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는데 양쯔강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동서로 흐르고 황하강은 남북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강이라는 것은 우리 문명이 발달할 때 세계 4대 유역 이제 4대 유역 강이 있잖아요. 유그리스 티프라테스 강이라든지 인더스 강, 황하강 이런 식으로 이집트의 나일강 이게 이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데 그런 면에서는 맞습니다만은 중국 자체는 일단 토의 기운으로 보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명리학, 음양, 오행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우리가 음양, 오행으로 봤을 때 간목의 나라로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도 목의 기운으로도 보지만 일본은 이제 화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의 기운이라고 하면 일본은 화의, 우리나라는 특히 을목보다는 간목의 기운으로 보고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토의 기운으로 봅니다. 토의 기운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미국이나 서양 이런 데 같은 데는 이제 금의 기운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북한, 러시아,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수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그 기온별로 해서 풍수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또 그 나라의 기온과 함께 이 지도자가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중국 지도자가 시진핑이죠. 시진핑. 우리나라 말로는 습근평이라고 하는데 습근평. 이 시진핑이가 중국을 이끌어 가는데 2012년이 시진핑이가 이제 취임을 주석으로 한 거죠. 당서기로 취임을 하고 지금 이제 11년째 돼 가고 있는데 그 사이 중국이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왜 그런지 풍수적인 기운과 시진핑의 사주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풍수든 아니면 사주든 보시는 분,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풀이하는 게 100% 무조건 맞습니다. 이 말씀보다는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또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토의 기운이 강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토기가 강하게 되면 점점 너무 강해도 안 되지만 모든 게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풍수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 쿤밍, 곤륜산이라고 하죠. 곤륜산 들어봤나요?
쿤밍에 있는데 이 쿤밍의 곤륜산 자락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태백산맥을 해서 소백산맥, 차령산맥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퍼져 나오잖아요. 광주산맥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풍수적으로 나쁜 땅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양자강이 양쯔강 장강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큰 강이 중국을 동서로 이렇게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자체의 땅으로 보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땅, 물론 이제 척박한 곳도 있지요. 근데 이런 풍요로운 땅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오쩌둥 이래로 무능하고 능력 없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결국 중국이 지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변한다. 또 뭐 붕괴까지 되기는 사실 뭐 어렵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힘을 잃어가고 중국이 점점 경기 침체, 경제 침체로 들어간다 하면 결국 뭐 나라가 분열도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 이런 모든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중국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끼쳤기 때문에 중국을 항상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의 그 땅의 기운이 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풍수 구운에는 왜 제가 불루서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토의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사주를 공부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사주를 몰라도 아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이 중국은 풍수 구운의 기운은 화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한다고 그러죠. 상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풍수 구운 화기로 오면 결국 이 토는 생을 받아서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제 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양오해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토가 화생토 일반적으로 생을 받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생을 받아야 돼 너무 과도하게 생을 받으면 그게 오히려 반대로 나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주에서는 모자멸자라고 즉 생을 해주는 것은 받는 것은 나고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데 인성은 어머니로 이야기해요. 그럼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자식이 그 사랑 때문에 마마보이가 돼서 정말로 자기 스스로 하는 일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립심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이게 생을 받으면 결국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죽게 돼요. 그걸 모자멸자라고 합니다. 자식이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너무 생을 받으면 왜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음양오행의 생극제열을 잘 이해하신 분은 아시겠는데 만약에 사주에서 화가 많다. 이걸 화다라고 하죠. 그러면 토는 어떻게 됩니까? 토는 조열해지죠. 조열. 이것을 사주 음양오행에서 생극자에서 화다토조라고 합니다. 이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토는 결국 말라버리고 건조해져요. 조열해지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산불 날 때 보시면 금방 알아요. 산에 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서 막 뜨거워지면 다 태워버리면 그 땅은 어떻게 죽은 땅이 돼요. 불이 나버리면. 화마가 덮쳐가지고 땅이 조열해지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을 잃게 되고 어느 정도 그게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무조건 이렇게 생이 되니까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적당해야 되는데 중국 자체가 일단은 토의 기운인데 화가 너무 조열해서 강렬해져서 이 토가 말라버리는데 그러면 풍수 구운에서는 화의 기운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화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다 말라버리겠죠. 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무엇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전기차 이건 뭡니까? 이것도 화의 기운이잖아. 화. 배터리니까 2차 전지. 그런데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의 가장 큰 회사가 BYD죠. 이 회사가 가장 크고 여기 이제 배터리도 만들고 또 CATL이라고 해서 2차 전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물론 중국 빼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 점유율 봤을 때 가장 큰데 기술력도 높고, 현재 중국 포함하면 CATL이고, 그 다음 BYD예요. 이거 불이지 않습니까? 전기차. 그런데 지금 전기차 보조금 주다 안 주고 해서 지금 전기차 대량 생산을 해서 그냥 껍데기만 전기차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보조금 타갖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 불의 기운이 중국에 화기가 오니까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그게 결국 산업을 또 힘들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반도체 굴기한다고 했다가 SMIC라든지 해갖고 중국에 수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다 힘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게 두 가지 다 하면 이건 뭡니까? 화기예요, 불. 그죠? 그러면 과도하게 화를 탐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중국을 힘들게 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3년 전인가요? 2년 더 됐는데 화기로 풍수 구운해 오면 중국은 이 불로서 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댓글에 이상한 댓글이 달린 거죠. 결국 이게 과도하게 되면 나를 태워버려. 그래서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몰빵을 하다가 지금 반도체는 거의 다 망해가고 있고요. 전기차도 지금 중국 내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팔리고 활성화돼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너무 탐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불로써 망하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과도하게 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지금 북한 이것도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 과연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해서 지금 이끌어가는데 과연 앞으로 몇 년 이제 4년 가까이 남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 풍수 구운의 기운에 화기가 너무 과도하게 덮쳐서 토가 다 메말라 버린다. 조열해진다. 그래서 망해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습근평. 시진핑 때문에 그랬습니다. 습근평. 지금 약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제 원래는 이거죠. 습근평. 시진핑. 이제 뭐 요거로도 합니다. 시진핑 간체자로. 자, 시진핑 이름을 보면 희한합니다. 이게 가까울 근자잖아요. 찐으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말은 찐, 시진핑. 이런 식으로 읽죠. 중국말로 시진핑. 그러면 이건 뭐냐면 평범함 쪽으로 가야 된다. 평범함 쪽에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예요. 시진핑 이름은. 그런데 학습을 해야 하는데 학습을 안 하죠. 그리고 철판도에 나왔죠. 이걸 파자로 하면 이게 새 깃털이란 소리고 흰백자 그럼 흰새란 소리잖아요. 흰새가 벽에 부딪혀서 죽는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시진핑인데 이름도 평범한 쪽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공평하게 중국 자체가 공산주의 국가니까 모든 부분을 공평하고 평범하게 그러니까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평하게 평준화돼서 평범하게 간다는 그런 의미에 거기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진핑이가 주창한 게 뭐예요? 공동부유잖아요. 공동으로 잘 사는 사회. 이게 이상적인 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공산당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돈도 과도하게 다 집중되어 있고 거의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뭐 한 달에 한 18만 원, 20만 원도 못 버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시진핑 이름 자체가 그냥 공동부유 진핑이 그러니까 뭐 평범하게 다 같이 그냥 너 잘 살고 나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공동적으로 평범하게 가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주도 보면 실제로 위험합니다. 시진핑이가 53년생입니다. 53년생인데 계사년 53년이면 계사년 뱀띠고요. 그리고 무 5월에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더울 때 태어났죠. 사주 아시는 분은 이것만 봐도 화가 확 들이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 자, 그리고 정유일생입니다. 정유일날. 자, 시간은 몰라요. 시간은 이제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무게합 화, 사오합 화. 태어난 날의 기운이 화기고 화가 강하니까
굉장히 강한, 뭐, 신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신강사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유금은 편재 재물인데, 이게 이제 편재 재물이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무는 이제 화의 기운도 있고, 개수가, 여기서는 한 점의 개수가 이게 화기로 변해가지고 온통 불바다된 형국입니다. 사주로 보면. 그랬을 때 이 재물, 이 편제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때는 이제 화다금용이라고 합니다. 화가 너무 많아서 금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적당하게 이 정화나 이런 게 있어갖고 이걸 녹여서 기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화가 많으면 이 재물은 다 녹아버린다. 즉 지도자가 이렇게 화가 많아서 중국 자체도 지금 조열해져 가고 있고 풍수의 기운도 또 화기로 가고 있고 지도자도 또 화의 기운이 있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뜨거워지고 메말라가고 그래서 중국 자체가 저번에도 보니까 물론 지금 베이징에 폭우가 나서 난리가 났긴 했지만 일시적인데 중국 자체도 굉장히 건조해지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토기가 강해지고 있어. 화기가 강하니까 당연히 점점점 이제 황사라든지 그런 게 더 심하겠죠. 그러면서 결국 나라도 이 시진핑 지도자도 화기가 강해서 풍수의 기운도 화기가 오는데 두 가지가 겹치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불로 망해가겠죠. 그리고 아까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또 그것도 화기고 모든 걸 화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런데다가 이 재물은 뭐예요? 중국 경제로 비유할 수 있잖아요. 경제, 중국 경제, 돈이니까. 그런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시진핑이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녹아버리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뭐 반간첩법 때문에 여행도 안 가고 사람들이 그리고 투자했던 사람들 다 빠져나오고 있고 또 지방정부 부채 또 국가 부채도 거의 300% 가까이 되고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600%가 넘고 모든 게 다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돈이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주로 보면 시진핑의 이 재물, 편재 그동안 편제라는 건 뭐예요? 정제는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자기가 월급을 받든지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소득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키워나갔다고 하면 편제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확 들어오는 돈이냐. 중국이 사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확 들어왔던 게 화다금융, 군비쟁제, 또 다른 말로 군비쟁제. 그러니까 이게 비겁이 강해서 재물이 지금 녹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중국은 잘못 뽑았다. 시진핑이가 들어선 다음부터 이 풍수의 기운도 이제 화기를 가서 점점 망국의 길로 가지만 그런데 시진핑이가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를 탐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거의 뭐 수백 조가 다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시진핑이가 뭘 하면 돈이 다 녹아버립니다. 경제가 일단 망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중국 망한다면 안 망했지 않냐? 그 어리석은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뭐 갑자기 나라가 붕괴가 되어서 확 무너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하나 토대로 해서 결국 망해간다. 그 시기가 구은해 왔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댓글에 왜 몇 년 지났는데 안 망했냐?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중국 망한다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중국 망한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이유, 풍수적인 기운과 그리고 시진핑의 이 사주의 기운이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욱더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 자, 여기서 지금 녹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운의 흐름도 중요한데 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중국의 운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시진핑이가 지금 더 하게 되면 더 망국의 길로 가는데 자 보세요. 24년은 갑진년입니다. 그리고 25년은 을사년이에요. 그리고 26년 병우년이에요. 27년 정미.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풍수적으로 화기로 가는데
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 지금 이 화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건 뭐냐, 내년은 이제 갑진년이어서 이건 이제 목과 토기가 있어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근근히 버티겠지만 25, 26, 27년 더군다나 일단 이제 이 27년이 되면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될지 뭐 하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다 불입니다. 불. 이게 사주의 기운에 다 화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지금 사주도 화기가 강하고 또 운운에서도 앞으로 2, 3, 4, 5년은 완전히 불덩어리로 들어오고 그리고 풍수의 기운도 화기로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온통 불바다가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걸 돌파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도 있겠죠. 전쟁. 전쟁은 또 뭐예요? 전쟁도 역시 화잖아요. 화력. 결국 불이잖아요. 전쟁.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재물을 다투는데 이 금을 다툰다. 그리고 화기가 들어온다. 금이 녹아버린다. 그런데 금이 사실은 우리가 금이 있으면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뭘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로도 또 볼 수 있어요. 왜? 돈도 되니까 반도체. 그러면 결국은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높겠죠. 그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왜? 다 불바다가 돼버리니까. 결국 이걸 탐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 전쟁을 벌이면 더 녹아버린다. 모든 게. 망한다 이제. 중국이 지금 대만을 어쨌든 뭐 전쟁을 하기 위해서 1년에 그 J-21이라는 스텔스기를 뭐 100대씩 뽑아내고 그리고 구축함서부터 해갖고서 막 뭐 그 중국 같은 경우 보면 단동이 아니죠. 저쪽 따렌이죠. 따렌 쪽하고 상하이 쪽 이렇게 막 조선수가 있잖아요. 중난하이 조선수 막 이런 데 있는데 그쪽에서 배를 또 어마어마하게 1년에 막 뭐 수십 척씩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 욕심을 부렸다가는 중국은 이제 그 이후에 골로 간다. 이 전쟁이 터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중국이 망해가는 수순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 뒤에서 전쟁을 벌이면 이제 이걸로 해서 끝이다. 만약에 전쟁을 이걸 이제 시진핑이 알아서 전쟁을 만약에 멈춘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불장난을 해버리면 일단 중국은 모든 게 다 타버린다. 흙이 다 메말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진핑이는 풍수지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아버지가 시중신이잖아요. 2002년도에 죽었는데 2005년도에 이 시진핑이가 베이징에다가 묘를 이제 모셨다가 시안으로 다시 이장을 했어요. 시안의 명당 자리로. 시안은 옛날 장안이라고 했죠. 장안.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의 수도였고 낙양과 함께 중국 당나라 수도였는데 이 시안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풍수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굉장히 크게 해서 그 묘를 옮겼는데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 풍수질이나 이런 명리 사주를 이런 걸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장난을 해버린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정말로 이때 골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